안녕하십니까, 최광주입니다. 자, 코스닥 시총상위 게임주 3개 오늘 좀 차트 분석 좀 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그리고 위메이드 이렇게 좀 성격이 또 셋 다 다르죠.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카카오 게임즈는 어닝 쇼크 때문에 좀 크게 추락한 바가 있었고요. 이쪽에서. 그리고 카카오 시리즈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모두 같이 이제 좀 바닥에서 좀 살아나는 분위기고, 제가 35,000원 지지 라인을 말씀드렸었어요. 이쯤에서 말씀드렸는데 뭐 제 지지선을 깨기도 했었네요. 일단 조금 더 추가로 하락하긴 했지만 이제 조금 안정세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제는 알리페이 제휴 소식에 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자, 일단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포지션은 지금 굉장히 저가로 잘 잡혀 있는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가 어닝 쇼크라고 말하기는 작년 실적을 이미 영업이익을 넘어섰다는 게 좀 있죠. 물론 그 기대감은 앞전에 물론 반영은 됐어요. 2021년 후반에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반영됐다고 봅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는 제가 차트 분석 많이 해드렸죠. 이게 정말 중요한 공부라고 봐요. 이 추세선, 그죠? 긴 추세선인데, 자, 이 추세를 이탈하면서부터 여기, 그러니까 되돌림 작업이 좀 느렸죠. 자, 모든 게 그런 게 있습니다. 하단, 추세선 하단을 이탈했을 때 들락날락을 너무 오래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자, 들락날락하는 건 이렇게 꼬매기를 해야지, 이렇게 웨이브를 치다 보면 4돌파 실패론 제가 강의 많이 했죠. 하나, 둘, 셋, 넷. 이러면 거의 추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시장의 요인도 있었지만 강할 그런 흐름이었으면 추가로 이쪽으로 복귀했을 가능성이 높죠. 자, 박스론도 이거 추가로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은 대추세선은 벗어나기 시작했죠. 자, 근데 여기를 넘어서 이렇게 박스를 친 게 아니라 결국은 일로 흘러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거의 마지막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35,000원까지 흘러내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는 일목하고 같이 보시는 분들은 이쯤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쯤을.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서 관통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일정 지역 반등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카카오 게임즈는. 자, 당분간은 이 신고가를 건드릴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나올지는 그거는 퀘스천 마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저는 54,000원 정도 여기를 일단 한 중기 뭐 이 정도 흐름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6만 원까지는 뭐 상승해도 사실 무리는 없어요. 근데 그 이상은 조금 더 플러스 알파적인 희망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저항은 여기에요. 45,000원, 47,000원인데 여기 저항이 상당히 약해요. 저항이 약하다는 건 뚫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거기 가면 또 61선을 만나는데 그건 뭐 별 문제 될 것 같진 않고요. 54,000원까지 중기에 가는데 뭐 별로 크게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돌파하면 한 6만 원 정도. 자, 그리고 이게 6만 원 가면 추세 전환이구나 하고 확 상승하기는 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카카오 게임즈는. 그런데 지금 가격 메리트는 상당히 있고 실적도 우리가 자꾸 어닝 쇼크 하지만 뭐 그렇게 망가진 그런 실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펄어비스가 좀 그렇죠. 펄어비스가 올해 영업이익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2020년이 1,600억 정도 영업이익을 거뒀어요. 작년에 430억. 올해는 흑자 간당 뭐 이렇게 지금 점쳐지고 있어요. 지난 분기는 적자도 냈었고, 일단은 신작 게임이 조금 힘들죠. 이런 것들이 조금 걸림돌이 되겠죠. 뭐 검은 사막 모바일 이게 이제 중국에서 실패했던 게 좀 컸어요. 자, 그리고 앞전에 게임들도 이후 후속타들이 그닥 좀 나오는 게 없어서, 그리고 신작들도 계속 연기되고 하는 것들이 조금 걸림돌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얘도 파동 이론으로 보시면 자, 이 팔을 고스란히 다
먹혀 들어갔어요. 그야말로. 자, 요런 데서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가 재파동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신파동은 보통 한 무릎 라인에서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급등을 못했어요. 자, 요걸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었는데 여기 급락 지역 때문에 그렇죠? 이런 박스에서 여기서 급등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깔끔한 흐름이 됐을 텐데 추가로 상당히 밀렸죠. 물론 시장의 요인도 무시하지 못하죠. 6월의 폭락. 자, 그나마 얘는 잘 버텼어요. 6월 폭락에 비해서는. 그리고 9월, 10월 중순까지의 또 폭락. 이걸 버티지 못했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어때요? 예. 다음 지지 라인이 보통 4만 원 정도였는데 4만 원 뭐 이탈도 했었습니다만 이제 4만 원을 딛고 조금씩 살아나려는 분위기는 보이고 있다라는 건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죠. 예. 자, 게임주는 신작이 자꾸 활발하게 나오고 그야말로 순위에서 순위 싸움도 해줘야 되고 매출을 뭐 당연히 뭐 매출을 일으키면서 영업이익도 좋아져야 되겠지만 그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 때가 많다. 이런 것들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펄어비스는 일단 추세 돌리기도 추세각도 좀 다르죠. 얘는 이렇게 추세를 긋기보다는 L자형이라 이렇게 L자형. 자, L자형에서 이 레더가 상당히 가파러진 게 줄어들었죠. 그렇다는 건 이만큼 폭으로 줄어들었던 건 뭐예요? 결국엔 가격적인 포지션이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슬슬 반등도 나오는 거고요. 자, 이 종목은 일단 55,000원, 6만원짜리 물량 싸움 해줄 필요가 있는데 여기는 조금 매물이 있습니다. 여기 소화해야 일단 딛고 어느 정도 일정 지역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일로 가기에는 뭔가 굉장히 뭐 아까 카카오 게임즈는 플러스 알파라면 얘는 플러스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많이 필요하다. 결국은 실적 베이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얘도 시총 상위주라는 거예요. 시총 상위주라는 또 장점이 오히려 있다는 거. 지금 현재 7위입니다. 코스닥 시총 7위. 좀 뭐 바닥에서 쫓아오는 종목들도 많긴 하지만 어쨌든 요거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55,000원, 6만원 해소하면 어느 정도 일정 지역 반등은 가능하다. 한 75,000원 뭐 이런 자리 혹은 72,000원 이런 자리까지 여기 갭 대우기성 물량 있죠.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이상은 좀 굉장히 플러스 알파에서 오메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메이드는 이제 무슨 게임주라고 하기보다 이제 코인주라고 해야 되나요? 뭐 기사 회생을 했죠. 뭐 제가 영상 2개 한번 올렸었죠. 자, 뭐 여기선 걱정하지 마시라고 추락할 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올 때 또 보충 영상을 찍었는데 이제는 위믹스는 좀 안정을 보일 필요가 있죠. 자, 일단 자, 뭐 파트너사 합류 뭐 이러면서 뭐 좋은 뉴스는 계속 끌고 옵니다. 이거 아마 위메이드 측에서 굉장히 심혈을 지금 기울일 거예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누락건이 이게 사실 웃어 넘길 일은 아니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심각한 일이기도 한데 그 회사 대처도 좀 그랬다고 전 봅니다. 왜 이렇게 좀 허술하게 그렇게 했는지. 이제 뭐 어쨌든 그들도 이제 이거를 계기 삼아서 좀 확실한 그런 정책을 회사 정책과 이런 것들을 펼 필요가 있어요. 자, 어쨌든 뭐 신작 게임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뭐 위믹스를 활성화해서 키우는 게 뭐 일단 위메디의 지금 뭐 핵심 과제가 아닐까. 이제 주력 사업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술적인 얘기예요. 이제 마찬가지로 결국은 발목 라인을 다 꺾어버렸죠. 여기까지 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런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이죠. 한 38,000원. 자, 딱 거기까지 왔네요. 38,000원까지도 진격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38,000원 지지 여부가 일단 달성이 됐고요. 조건은 달성이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얼마나 이제 앞부분들을 만회하느냐가 관건이겠죠. 요거는 단일 해프닝으로 끝나서 참
위메이드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61선 넘나들면서 간격이 좁은 121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악성 물량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갭 떨어질 때 안 좋은 소식일 때 물량이 상당히 작잖아요. 거래량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힌트였죠. 제가 이날 또 영상 찍으면서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락률은 크다. 근데 거래가 그렇게 쏟아지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한가 갈 일도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뭐 손바뀜이 내지 에너지 소진이 적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위메이드는 그런 걸 틈타서 그리고 이제 추세 반등을 좀 노릴 만한 그런 포지션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흠이라면 올해 적자폭인데 사실 이거는 시장에서 이미 다 나온 거였고 더 이상 악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적자 기업 사서 뭐가 아니라 적자 알고 있다. 그런데 뭐 저력 이런 것들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포지션에서는. 그리고 저가 메리트들. 자, 게임주들은 뭐 BPS들은 다 낮아요. 왜냐면 뭐 소프트웨어 개발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이에요. 자산이 없기 때문에. 자, 어쨌든 자, 요거 120일 싸움하고 저는 위메이드는 반등을 좀 빨리 해준다면 한 7만 원까지는 뭐 쉽게 올라올 것 같아요. 7만 원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7만 원 올라올 것이다. 자, 그리고 시장 좀 안정이 되고 연말 랠리 나오고 그러면 뭐 10만 원까지는 일단 뭐 여기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끝난다는 게 아니라 10만 원까지 반등은 뭐 그렇게 무리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물론 10만 원 반등이 이렇게 뭐 이틀 만에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갈 것이고 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방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슈팅 앤 플랫 이런 거, 슈팅 플랫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위메이드는. 자, 보시면 아시겠죠. 자, 이것도 뭐 저는 게임주를 직접 매매하지는 않아요. 매매하지는 않는데 뭐 영상 제가 뭐 이거 이렇게 내뱉었으니까 또 책임지는 영상 또 계속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주 세 종목 좀 차트 분석을 좀 해봤어요.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위메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